여러분, 1, 2, 3부 영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2, 3부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못 보신 분들은 1, 2, 3부를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지난 3부 영상에서 1형 당뇨병 아이의 완치 사례를 소개드렸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의문을 가지는 의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네 말대로 당뇨는 치유된다고 치자. 그런데 포화지방을 그렇게나 많이 먹으면 혈관은 어떻게 할 건데? 상당히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당뇨학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탄수화물 폭탄 쿠키를 당뇨 환자에게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뇨합병증은 포화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혈당 조절로 결정됩니다. 1형 당뇨에서 당화 혈색소가 1% 감소할 때마다 사지절단 가능성은 43% 감소했고 미세혈관 합병증은 37%, 당뇨에 의한 사망은 21%, 심부전 16%, 심근경색 14%, 뇌졸중은 12%나 감소했습니다. 즉, 당뇨합병증은 혈당 관리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건 당뇨병 학회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맨날 저지방 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혈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16세에 1형 당뇨를 진단받고 17년째 투병 중인 환자의 사례입니다. 진단 이후에는 인슐린을 계속 투여받고 있고 지난 10년간은 저탄수화물 케톤식을 시행했습니다. 즉, 계란, 생선, 고기 등 동물성 음식을 위주로 식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당뇨병 학회의 지침과 정면으로 위배되죠? 자세히 보면 총 에너지의 64%를 지방으로 섭취했고 24%는 단백질이었습니다. 순탄수 섭취는 하루 50g 미만이었는데요. 총 에너지 섭취량의 20%가 포화지방이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포화지방 섭취를 5, 6% 이하로 제한하라고 하는데 20%라면 거의 4배나 많은 거죠. 이렇게 먹으면 의사들이 난리가 납니다.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약 936ml였는데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약 261ml입니다. 역시 약 4배 정도 더 많이 먹었습니다. 벌써 이분이 혈관 상태가 걱정되십니까? 평균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우리나라는 261ml지만 에스키모인들의 평균은 약 1000ml나 되고 마사이족은 약 1500ml나 됩니다. 936ml라고 해봐야 이렇게 보면 별것도 아니죠. 이 환자는 당화 혈색소가 5.5%로 정상 수치를 보이는데요. 보통의 성인 1형 당뇨 환자보다 당화 혈색소가 무려 3%나 적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조금 전에 1형 당뇨에서 당화 혈색소가 1% 감소할 때마다 이런 엄청난 무서운 합병증들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가 아니라 3%나 감소한다면 합병증을 정말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겠죠. 이 결과는 당뇨가 없는 정상인 그룹과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이번에는 평균 혈당인데요. 보통의 1형 당뇨 환자는 평균 혈당이 160을 훨씬 초과하고 있지만 이 환자는 100 이하로 정상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평균 혈당이 무려 약 65나 차이가 났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이 환자는 보통의 성인 1형 당뇨 환자보다 약 2.5배 정도 혈당 안정성을 보이는데요. 혈당 측정이 70에서 180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90%로 당뇨가 없는 정상 그룹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즉, 혈당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환자의 혈당치가 250을 초과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혈당 250은 보통의 1형 당뇨 환자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초과할 수 있는 혈당 수치입니다. 게다가 10년의 케톤식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저혈당 또는 고혈당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지질 수치를 보겠습니다. 중성지방은 보통의 1형 당뇨 환자보다 약간 더 감소했는데요. 반면에 HDL 콜레스테롤은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2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성지방 HDL 비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 역시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중성지방 HDL 비율에 따른 심근경색 위험도를 보면 중성지방 HDL 비율이 증가할수록 심근경색 발생 위험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중성지방 HDL 비율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혈관 질환 위험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서 LDL 콜레스테롤은 보통의 1형 당뇨 환자보다 더 많이 증가했죠. 총 콜레스테롤 역시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혈관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 동맥 경직도 지표인 경동맥, 대퇴동맥, 맥파 전달 속도를 측정했는데요. 동맥 경직도는 당뇨가 없는 정상인 그룹보다도 더 낮았고 당연하게도 보통의 1형 당뇨 환자의 경직도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즉 동맥이 더 말랑말랑하게 더 건강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분명히 더 높았는데 왜 혈관은 더 건강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중성지방 HDL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 평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혈관 내피 기능을 평가하는 혈류맥의 확장 반응입니다. 놀랍게도 혈관 내피 기능은 케톤식을 하는 이 환자에서 정상인 그룹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이번에는 심혈관 자율신경 기능을 평가했는데요. 역시 케톤식을 하는 이 환자에서 정상인 그룹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율신경을 평가했더니 정상인 그룹보다도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게 나오면서 편안한 심장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정시 심박수 역시 정상인 그룹보다도 더 낮게 나오면서 또 한 번 편안한 심장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케톤식은 느긋하고 편안한 심장을 가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탄수화물 케톤식은 저지방식에 비해 혈압 강화 효과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러면 당뇨 환자에서 어떤 경우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논문을 읽어보면 당화 혈색소가 1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이며 그 다음으로 수축기 혈압, 중성지방, 안정시 심박수가 그 뒤를 따랐다. 그런데 이 환자의 당화 혈색소는 보통의 1형 당뇨 환자보다 무려 3%나 더 적었고 혈압은 113에 67로 아주 안정적이었으며 중성지방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안정시 심박수는 56으로 아주 편안한 심장 상태를 보였죠. 그렇다면 케톤식을 하는 이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 상태는 당뇨가 없는 정상인 그룹보다도 오히려 더 낮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 연구 결과를 요약하겠습니다. 성인 1형 당뇨병은 일반 인구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보통 10배 이상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16년 전에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 6년 뒤인 2013년부터 약 10년간 저탄수화물 케톤식을 시행했더니 검사상 심혈관 질환 자율신경 기능이 증가했고 심박수는 감소했고 심박 변이도는 상승했으며 동맥 경직도가 감소되고 혈관 내피 기능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장 이완기 기능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1형 당뇨병을 앓은 지 16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심혈관 지표가 당뇨가 없는 정상인 그룹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결과가 놀랍습니까? 전 세계에서 심장질환 발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미국 심장학회에서 권장하는 포화지방 5, 6% 미만의 섭취가 아닌 포화지방 66%의 마사이 부족과 포화지방 75%의 이누이트족입니다. 그리고 낙타의 고기와 낙타의 피, 낙타의 우유를 주로 마시는 랜딜 부족은 63%의 포화지방을 섭취하고 있고 코코넛을 주식으로 하는 토켈라우섬 원주민들은 60%의 포화지방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포화지방을 섭취하고 있지만 이들은 전 세계에서 심장질환 발생이 가장 적습니다. 일본의 포화지방 연구에서도 포화지방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뇌졸중, 심장마비, 총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유럽 41개국 연구에서도 하루 포화지방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역시 2010년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서도 달걀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진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만 82세 여성입니다. 왼쪽 할머니는 요양원 시설에서 휠체어를 타면서 극도로 쇠약해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른쪽 여성은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면서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여성은 맥이라는 만 82세 여성입니다. 아직도 소를 몰면서 농장 일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65년 동안 육식 식단인 카니보어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 나이가 정말 82세로 보입니까? 아직도 바에 가면 헌팅도 당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난 60년 동안 1형 당뇨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이 전략이 권장되어 왔습니다. 저지방 대시 식단, 가짜 저지방 지중해 식단, 마인드 식단, 사기 블루존 식단 등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이 전략 중 그 어떤 것도 당뇨병 학회의 목표치인 당화 혈색소 7% 미만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입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탄수화물, 고지방 케톤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화 혈색소뿐만 아니라 모든 심혈관 지표를 현저하게 개선시켰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환자를 위해서,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더 이상 잘못된 식단을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잘못된 식단을 계속 권장하는 것은 정말 비윤리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82세를 원하십니까? 평생 저지방 저단백 고탄수화물 식단으로 몸이 망가진 왼쪽 할머니 같은 82세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간 본연의 식사를 하면서 당뇨와 심혈관 질환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오른쪽 82세가 되길 원하십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